아나운서 이창훈입니다. 네, 오늘도 여러분들을 만나러 왔는데요. 사람들이 평소에 저한테 이렇게 많이 묻는 질문들이 있어요. 요즘에는 안 그런데 특히 한 30대 초반까지 어딜 가면 창훈 씨 근데 시각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힘들거나 불편하거나 그런 거 많이 없어요? 이런 질문들이 사람 10명 만나면 한 5명, 6명 되나? 꽤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. 뭐 어떤 분들은 너무 실례될까 봐 요즘에는 그런 질문들 없지만 사람들이 그런 질문할 때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처음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 만나면 하는 질문이구나. 그럼 전 어떻게 대답할까요? 뭐 괜찮아요. 사실 좋은 점도 많아요.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오늘은 시각장애를 가지게 된 지 한 거의 40년 가까이 된 제가 안 보여서 조금 더 좋은 점들이 뭐가 있을까? 좀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. 저는 한 네 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려 볼게요. 우선 첫 번째는 무대에서 쫄지 않습니다. 강의 갈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한 다음에 여러분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수백 개의 눈인지 수천 개의 눈인지 몰라가지고 사실 안 보입니다. 예?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예, 안 보여서 절대 안 좁니다. 그래서 예, 저 뵈는 게 없어가지고요.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가지고 하거든요. 뵈는 게 없다라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 사람들이 막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우는 사람도 없었어요. 어쨌든요. 네,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좀 너스레를 떨었는데 저는 정말 저를 바라보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알 수 없잖아요. 뭐 강의를 가면 뭐 수십에서 수백, 뭐 학교에 가면 1000명이 넘는 인원들이 함께 제 강의를 들은 적이 있고 만난 적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너스레를 떨면서 진짜 안 떨린다. 그런데 가끔 떨리는 때가 있어요. 뭐 제가 노래를 할 때라든지 건반을 칠 때 연습이 좀 안 됐다. 이럴 때는 틀릴까봐 좀 떨린다고 있어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 눈초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쫄지 않고 떨리지 않는다. 이런 게 시각장애를 가지면서 갖게 된 좋은 점이다. 그게 첫 번째고요. 두 번째 좋은 점이 있습니다. 전기료를 아낄 수 있어요. 예, 지금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니까 불을 다 켜놓고 있는데 정말 전기료가 세이브가 됩니다. 사람들이 먼저 와가지고 야, 불 좀 켜 할 정도로 불을 끄고 살아요. 그리고 핸드폰 배터리도 아끼는 거죠. 핸드폰 배터리도. 왜냐면 핸드폰도 그 이렇게 화면을 켠다, 커튼을 켠다고 표현하거든요. 커튼을 딱 켜면 누가 제 핸드폰을 들여다보더라도 볼 수가 없습니다. 네, 그렇게 화면을 커튼을 켜고 살기 때문에 또 전기도 아끼기 위해서 불을 끄고 살기 때문에 진짜 편하게 살아요. 제가 한번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막 이렇게 손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. 귀에는 이제 에어팟을 꽂고 이렇게 막 만지고 있었거든요. 근데 약간 이 눈 위치가 아니라 좀 더 아래 위치에서 막 이렇게 만지고 있었어요. 가슴 아래 위치. 옆에서 저를 이렇게 툭툭 치는 거예요. 제가 이렇게 딱, 왜요? 그러니까, 지금 핸드폰 꺼져 있는데요?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, 저한테. 그래서 제가, 지금 제가 핸드폰을, 이 화면을 꺼놓고 쓰고 있습니다. 핸드폰이 안 되는 게 아니라, 저는 이제 귀로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. 이런 말하니까 그분이, 죄송합니다. 이렇게 저한테 막 사과를 하시더라고요. 그만큼 많은 분들이 처음 보는 광경일 거예요. 아마 지하철에서 시각장애를 가진 분들이 이렇게 귀에 꽂고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있는 게 핸드폰 쓰는 거니까요.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쨌든 요즘에 그런 것들이 없지만 결론적으로는 전기료와 핸드폰의 불. 예.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이 탄소 중립에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. 그런 게 있고요. 안보에서 생기는 또 세 번째 장점이 있다면 저는 그러니까 시각을 잃은 대신에 특정 감각이 살아나는 경험을 해요. 좀 미각이나 후각은 좀 약해요. 제가 비염이 좀 어렸을 때 좀 있어가지고 냄새는 잘 못 맡고 좀 이렇게 뭐 맛의 혀의 감각보다는 이게 식감이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촉각과 청각이 조금 그래서 조금 더 발달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음을 들을 때도 내가 소거하고 싶은 음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점자도 생각보다 좀 빨리 읽거든요. 제가 이렇게 싹싹싹 움직이니까 이 점자 읽는 속도라든지 듣는 것에 대한 그 세부적인 스펙트럼이 넓어져서 듣거나 또 만지는 이 촉감과 청각의 요소가 조금은 좀 발달할 수 있었다. 이게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장점이 되는 요소가 세 번째이고요.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. 네 번째는 저에게 쎄한 사람을 걸러낼 수 있는 게 생겼어요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람을 바라볼 때 뭐 몇 초 만에 다 안다.
이렇게 표현하잖아요. 몇 초만 아는 요소들을 저는 목소리라기보다는 그분들의 행동 패턴, 딱 들어왔을 때의 뭐 얼굴의 미소, 그리고 그분이 짓는 표정, 또 상대 여러 가지 또 태도들, 모습들을 보면서 아, 이 사람 내 스타일이야, 내 스타일이 아니다, 이렇게 시각적 요소를 걸러내기도 하잖아요. 저는 그 요소를 몇 마디 나눠보고 좀 시간을 살짝 겪어본 다음이면 쎄하다, 괜찮네, 이런 나름대로의 필터가 생기더라고요. 다른 감각, 뭐 육감, 칠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저 안에 생긴 감각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서 뭐 터득하게 됐다고 할 수 있을까, 아니면은 그냥 어떻게 해서 알게 된,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개인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사람을, 쎄한 사람을 걸러낼 수 있는 나름대로의 또 하나의 감각이 생겼다. 그 외모로 뭔가를, 누군가를 바라보지 않는다, 뭐 이렇게 좀 정리도 할 수 있겠죠. 이처럼 시각장애를 가졌다는 것은 바라보는 사람에게 입장에서 보면 좀 불편하고 슬프고 좀 어깨를 두드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. 그런데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스스로의 장점을, 또 나름대로의 독특점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요소가 된다는 점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. 네, 이런 이야기들이 제 채널을 듣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정말 궁금하고요.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, 이 요소는 에이, 너무 자기중심적이다, 사실 맞잖아, 이거는 제가 이 채널은 좀 제가 그냥 뭐 객관적인 채널이 아니라 저의 주관적인 저 이야기를 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와 반대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. 그 얘기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기대하시면서 다음 컨텐츠에서 여러분들을 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. 아나운서 이창훈이었습니다.